바렐은 평화로운 시골에 사는 최고의 검술 마스터로 이미 검과 하나가 된 경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수련을 멈추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30이 넘었는데도 연인이 없다는 점으로 존경받는 노부모가 자주 이 문제를 언급한다. 솔직히 손주를 안아보고 싶어한다. 베르는 수련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20년이면 충분하다며 얼른 아내를 찾아오라고 한다. 나이든 아버지는 아들이 효도할 의무를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엠의 주된 일은 마을 주변 많은 제자들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제자가 점점 늘어나자 다 자기 가족이라고 둘러댄다. 게다가 아내가 없으면 손주가 어디서 생기겠어. 아버지는 이 도장에서 예쁜 여자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냥 대충 한 명 골라 아내로 삼으면 된다고. 바로 거절하고 다른 데로 가버려서 노인이 말이 줄어든다. 안으로 들어가 그는 계속 대련하며 제자들을 지도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엠은 항상 검을 쥐고 있었다. 어릴 적엔 위대한 검사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감은 별로 없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퍼하지 않고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검사까지는 아니지만 젊은이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배우러 온다. 게다가 그가 가르친 이들은 대개 성공을 거둔다. 식사 시간에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 문제를 또 언급한다. 아내에게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그녀는 부드럽게 언젠가는 할 일이야 라고 답한다. 베로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한마디에 아버지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도 손주를 안아보고 싶어한다. 바로 그때 밖에서 옛 제자 알루시아가 문을 두드리는데 지금은 왕실기사의 대장이다. 엠의 가르침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그는 오늘 온 이유를 묻자 알루시아는 자신도 부하들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베로는 어릴 적부터 알루시아가 재능 있는 원석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온 목적은 엠이 왕실기사단의 특별 지도자가 된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왕실 도장이 찍힌 추천서를 보여준다. 이런 걸 거절하면 확실히 처형당할 거라. 농담이 아니다. 알리아는 그에게 빨리 준비하라고 재촉하며 밖에서 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내일은 수업이 없어서 오늘 온 거라 무도장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것이다. 아버지도 이 의견에 동의하며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요구한다. 그리고는 엠과 알리아를 엮으려 한다. 알리아가 매우 예쁘지만 그는 두 사람 나이 차를 들어 아버지가 헛소리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바렐만 모르는 사실인데 알리아는 자신을 좋아하며 나이 차는 신경 쓰지 않지만 감정을 솔직히 말하지 못한다. 잠시 후 마차 안에서 젊은이는 제자가 자신이 준 검을 아직도 쓰는지 물어본다. 아, 졸업 선물이다. 그는 알루시아가 소중히 여기는 게 기쁘지만 왕실 기사단 대장이라면 더 좋은 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기분 좋게 답하며 이 검이 손에 잘 맞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스승이 제자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알루시아가 이미 자신을 훨씬 앞서갔다는 걸 깨닫는다. 무거운 검을 보는 젊은이는 기뻐하지만 30대 후반의 젊은 층을 따라가기는 어렵다. 그녀는 스승을 시골의 성검이라 부르며 결국 검술 마스터가 수도에 왔다고 한다. 알루시아가 엠을 성검이라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수많은 검객과 모험가를 키워냈기 때문이다. 엠은 아마도 자신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자책한다. 왕실 기사단 지도자가 되는 건 그에게 딱 맞는 일이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 기회에 스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한다. 그렇게 그들은 거의 저녁 무렵 수도에 도착했다. 오랜만엔 아들이라 스승은 기념품을 사려 한다. 제자도 하룻밤 쉴 곳을 찾아내고 내일 계획을 세우자고 한다. 확실히 바렐은 번화한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군대 앞에 서서 소개받았다. 알리아는 스승이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결과에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가지며 그냥 별 볼 일 없는 시골 아저씨라고 생각했어. 몇 마디 하고 나서 민도 발표가 너무 감동적이라는 칭찬을 받았어. 계약에 따르면 이제부터 그는 일주일에 며칠씩 여기 와서 가르쳐야 하고 이 일은 무도관 일에 지장을 주지 않아. 그때 또 다른 제자가 달려와 인사했는데 그 아이는 쿠르니로 알루시아와 같은 기수 후배야. 아직 어리지만 지금 이 아이도 기사로 활동 중이야. 예전 그때 이 아이가 꼭 들어가려고 열심히 훈련하던 게 생각나네. 꿈은 이루어진 셈이고 그 공도맨 선생님 덕분이야. 그들은 여기서 도울 거니까 선생님 필요하면 아무 부담 없이 명령해주세요. 저녁에 청년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 더욱 기뻤던 건 지금 집에 손님이 있다는 거야. 그 손님은 자르리치, 바렐의 우수제자 중 한 명이야. 이 청년은 지금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아직 연애 한번 못 해봤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도로 돌아가서 여자를 꼬시라고 했어. 무도관에서 검술 가르치는 일은 자르리치가 맡고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오라고 해서 바렐이 충격받았지. 알고 보니 그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간 건 아내가 갓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고 자신은 모험가라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 했어. 미는 이미 백금 등급까지 올랐는데 지금 그만둬야 한다니 아깝다고 느꼈어. 랜드는 선생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 바렐은 10년 전에 가르쳤다지만 지금 성과는 본인의 노력 덕분이라며 자신은 도운 게 없다고 생각해. 모험가는 부자지만 위험도 크기 때문에 여기나마 검술을 가르치는 것도 좋아. 노인은 이 제자를 매우 신뢰해. 청년에게 넘기고 아들을 왕도로 보내는 게 서로에게 윈윈이야. 베로는 원치 않았지만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 다음날 결과로 선생님은 또 알루시아에게 숙소를 찾아달라고 부탁해야 했어. 그녀는 그럴수록 더 쉽게 꼬실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했어. 전에 묵었던 숙소는 괜찮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어. 지금은 도시에서 좀 머물러야 하니 우선순위는 좀 저렴한 곳을 고르는 거야. 그녀는 선생님이 자기 집에 와서 돈을 아끼라고 했지만 바로 거절했어.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조금 슬펐지만 곧 데이트라며 식사하러 가자고 했어.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왕실기사단장을 모르는 남자와 같이 다닌다고 비난했어. 베로는 알루시아에게 누명 씌워질까 걱정했어. 말한 사람은 그녀의 원수인 리산드라였어. 싸우기 싫어서 그들은 다른 데로 떠났어. 하지만 몸집 큰 그녀는 계속 따라다니며 선생님이라는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어. 매는 검은색 모험가 휘장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했어. 고개를 들자 리산드라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 사실 그녀도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거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어. 할머니가 예전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맨에게 입양되어 검술을 배웠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그도 그때 일이 생각났어. 어린 소녀였던 그녀가 이렇게 컸다니 믿기지 않아. 리산드라는 항상 선생님께 자신의 성공을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 미는 웃으며 다들 바쁘다고 했지. 그녀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게 기쁘다고. 왜 같이 다니냐고 묻자 알루시아는 선생님이 지금 왕실기사단을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자기 숙소도 찾고 있다더라. 리산드라는 적합한 곳 찾기만큼은 자기가 최고라 생각했어. 모험가 생활 오래 했는데 서로 싸우는 걸 보며 바렐은 이해가 안 갔어. 오후까지 찾아다닌 끝에 조건에 딱 맞는 곳을 찾았어. 그도 알리아에게 고마워했어. 두 사람이 정말 친한가 봐. 웃으며 인사하고 선생님을 쉬게 했지. 다음날 아침은 젊은 기사들 훈련 첫날이야. 하지만 부단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들보다 뛰어나야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과 실력을 겨뤄보겠다는 거야. 알루시아가 맨에게 이 청년이 드라운이라고 소개했어. 그런데 그녀가 멋대로 도전까지 해버렸어. 이것을 좋은 기회로 생각해서 그들에게 실력을 보여주려 했어. 갑자기 전투에 끌려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 모두가 무시하는 표정이었어. 그 팀은 팀장만 칭찬받고 그가 소문처럼 강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결국 중년 아저씨일 뿐이라 젊은이들 앞에서 체면만 지키고 싶었거든. 경기가 시작됐어. 평가에 따르면 드라운은 배기 힘이 아주 강하지만 기술은 약간 부족해. 공격 방향만 살짝 틀면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어. 모두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 사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때 멈추려 했었어. 그 청년은 전력을 다해 계속 공격했어. 정말 배기 속도와 위력이 엄청났지만 공격 방식이 너무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어. 계속 밀려나자 그는 최강의 필살기를 썼어. 하지만 어떻게든 맨은 즉시 피하고 뒤로 돌아가 전투를 끝냈어. 알루시아도 부팀장에게 만족했는지 물었어. 그는 즉시 생각을 바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며 앞으로 더 배우고 싶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도 민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저녁에는 모두 모여 첫 강의 기념 파티를 했지. 드라운이 모두에게 한턱 내며 무시했던 것에 대한 사과를 했어. 베로는 신경 쓰지 않았어.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가 가르침을 청하는 반응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민도 그 청년에 대해 개선할 점을 많이 지적했어. 지금 시골에서는 젤리치가 선생님의 아버지와 이야기 중이야. 그는 민이 여기서 떠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어. 그런 검술 재능을 남은 생애를 오로지 가르치는 데 쓰는 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 그는 브로우만큼 강한 사람은 본 적 없다고 확신했고 아버지는 아들이 장가를 가길 바랐어. 베럴이 왕도에 와서 검술을 가르친 지 일주일이 지났고 모두 잘 따랐으며 불평도 없었어. 그는 자주 잘못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발전하도록 했지. 사소한 일이지만 잘하면 단 한 발짝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 있어. 말 끝내고 돌아봤더니 쳐다봐서 좀 쑥스러웠어. 다행히 전날 드라운과 싸워서 모두가 들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들었을 거야. 쿠루니가 달려와서 오후에 선생님이 뭐 했는지 물었어.
맨이 아직 도시에 익숙하지 않아서 구경시켜주고 싶대. 일주일 내내 여기와 숙소만 왔다 갔다 했거든. 로스는 그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 상위층에는 놀 곳이 많거든. 그 여동생은 엄청 신나서 선생님 믿고 옷도 새 걸로 갈아입으러 가야 한다고 말했어. 한편 알루시아는 지금 관련 부서와 업무 중이야. 상사도 새로운 지도자를 믿을 수 있는지 물었어. 그녀는 간단히 선생님이 기대 이상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어. 머릿속엔 검술의 대가가 되려면 자신 같은 직책을 유지하면 안 된다고 늘 생각해. 오늘처럼 서류 처리에 시간을 낭비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생님을 여기까지 데려올 수 없었어. 고요한 시골로 가족이 이사 온 후 처음 기억을 떠올려보면 알루시아 부모님은 오랫동안 명성 높은 무도관에서 민에게 검술을 배우길 원했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했거든. 이 지역엔 기사가 거의 없어서 위험한 인물도 조금 있었어. 처음엔 알리아가 낯선 사람을 무서워했는데 선생님이 이를 알고 부드럽게 인사하며 친해졌지. 그녀는 다정함을 느끼고 걱정이 줄었어. 그 해 훈련반은 모두 나중에 뛰어난 인재들이었어. 선생님은 검술뿐만 아니라 경험도 전수했어. 가장 중요한 건 그의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거야. 체력이 약한 그녀도 단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매일 기본 동작을 반복했지만 이상하게도 알루시아는 전혀 지루해하지 않았어. 힘이 날마다 늘고 싸움에 익숙해졌거든. 특히 작은 부분도 선생님에게 자주 칭찬받았어. 언젠가 작은 아이가 선배 젠리키 스승님과 싸우는 걸 망설이는 걸 보고 잘 이해하지 못했어. 그 청년은 금방 졌고 알루시아 차례가 되자 처음엔 흥미를 보였지. 하지만 시작하고 나서야 선배가 베렐과 맞서야 했던 기분을 이해했어. 그들은 스승님의 약점을 전혀 찾지 못해 떨렸던 거야. 맨칸, 네가 살짝 움직일 때 바로 공격하는 건 정말 좋아. 다음 시간 동안 그들의 무술 도장은 다른 곳으로 교류하러 갔는데 연습이었기에 보가모기를 공격하지 말라며 위험을 피하라고 했어. 양쪽 학생들이 연습 시합을 했는데 승리는 모두 미니 제자들에게 돌아갔어. 에이루시아는 한 청년과 대결했는데 별로 즐겁지 않았어. 그 녀석이 전부 빈틈만 보여서 먼저 공격하지 않고 맞고 나서야 반격했지. 돌아오는 길에 작은 아이는 왜 이렇게 쉽게 이긴 거지? 하고 생각했어. 다른 학교와 맞서보는 건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돼. 작은 아이는 스승님께 우리 무술도장이 강한 거냐고 물었고 맨은 부정했어. 에루시아는 전부 이겼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빼로 자신도 상대 스승님을 이겼는데 겸손해서 자신의 검술이 상대를 압도한 것뿐이라더라. 가끔 두 유파 중 한쪽이 우위를 차지해 누가 이기는지 말하기 어렵고 그는 승부보다는 자신이 목표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어해. 갑자기 물건을 떨어뜨린 걸 알아채고 돌아가서 찾겠다고 했어. 하지만 찾으러 가니 상대 학생들이 장난을 치려 했어. 그들은 여자애에게 진 게 억울한지 공격하려 했는데 맨이 나서서 공격을 막으며 검술은 자기 방어용이지 막 때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 녀석은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했어. 결국 모두 쓰러졌고 이쪽 스승님이 소란 소리를 듣고 와서 우리 멍청이들을 꾸짖었어. 간단히 말해 그의 제자들이 더 뛰어났을 뿐이야. 그는 베로와는 상대가 안 되고 대신 머리 숙여 사과까지 했어. 맨은 신경 쓰지 않고 제자를 데리고 돌아갔어. 이 일이 즐겁진 않았지만 작은 아이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됐어. 저쪽 스승님조차 실력을 인정했으니 베롤이 정말 강한 거야. 하지만 그는 겸손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아. 작은 아이는 자신 때문에 스승님이 다친 걸 보고 울었어. 베로는 동생이 잘못한 게 없다며 처음부터 함께 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했어. 마음에 좋지 않은 기억을 남겨서 미안하다고 했지. 그걸 보고 그도 같이 밥 먹으러 가자며 보상했어. 그때 그녀는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이 복받쳐서 운다는 걸 알았어. 이후 아루시아의 전투 능력이 향상되어 스승님에게도 위협이 되었어. 성공 후 맨은 졸업 선물로 검 하나를 주며 네가 충분히 강해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했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 이번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했지. 그녀는 아직 스승님의 일부분도 안 되지만 계속 패기칠 순 없다는 걸 알았어. 선물을 받고 나서 에루시아는 스승님의 뛰어난 실력을 증명하고자 기사의 선발시험에 참가했어. 여기서 그녀는 심사위원과 베테랑 기사들을 모두 이겼고 모두가 그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SAO에게도 뒤졌다는 뜻이었어. 그렇게 그녀는 최고 점수로 기사단에 입단했고 에미의 반응 속도가 최고임을 장담해 그때부터 에루시아는 성검을 고향에서 꺼내 세상 밖으로 펼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됐어. 그걸 위해선 지휘관이 되어 많은 성과를 이뤄야 해. 모든 걸 갖춘 후 10년이 훌쩍 지나 권력과 힘을 쥔 그녀가 스승님을 초빙하러 갔어. 놀랍게도 베렐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유일하게 변한 건 그의 기술이 이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진 거야. 누군가는 권력을 남용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스승님이 다른 사람 눈에 제대로 된 위치를 갖길 원해. 그녀는 그걸 위해 모든 걸 준비했어. 연습실에 돌아오니 아루시아가 애미 없길래 물었어. 러스킬 쿠르니가 스승님을 데리고 시내 구경을 갔대. 그 말을 듣고 그녀도 후배가 부러워졌지. 자기도 가고 싶었거든. 그렇게 하면 공식 데이트로 간주될 거야. 저쪽에 두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주로 저 여자애만 놀고 매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이 서쪽 구역엔 맛있는 음식 파는 곳이 많아서 쿠르니가 정말 좋아해. 매는 시골 아저씨라 이런 번화한 곳은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마침 다른 학생 한 명이 다가와 인사를 했다. F는 쿠르니와 동기라 둘이 아주 친하게 지내. 매는 처음에 이 애가 누군지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자신을 선생님이라 불러서 깜짝 놀랐지. 그 애는 무시당해서 좀 슬펐지만 사실 자신이 많이 변해서 기억을 못한 거였어. 청검이 훈련 수료를 증명하고 나서야 그가 예전 냉정했던 그 학생임을 기억했는데 지금은 더 열린 모습이라 까먹었던 거야. 5년이 흘러 F는 자신이 성장했다고 말했다. 선생님, 지금 이 애는 마법팀의 빛나는 스타입니다. 베로는 검수라는 사람이 왜 거기에 끼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도 쓸 마법 부속품을 사야 해서 그렇다. 그 애는 반지를 하나 꺼내 불꽃 마법을 선생님에게 보여줬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진짜로 이 여동생이 마법사라는 걸 믿었다. 이 직업에 재능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F가 많이 노력했고 검술과 마법 두 가지를 갖춰서 유명해진 거다. 베로는 그 애를 꽤 좋아해서 무술도장을 떠날 때 좀 아쉬웠지만 지금은 이렇게 인재를 키워낸 게 자랑스럽다. 마침 누군가 물건을 훔쳐서 F가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 애는 검의 마법을 걸어 훔친 자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다. 쿠르니가 달려들어 제압에 성공해 체포했다. 둘 다 범죄 대처에 익숙하다. 검은 머리 남자는 자신이 검의 마법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군가 이렇게 응용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검술과 마법의 결합이니 F에게 영광을 가져다줘서 고맙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산책하며 시골 아저씨 소리 듣지 않으려 뭔가 하려 했다. 그때 누군가 계속 따라오며 부르지만 매는 귀찮아서 대답하지 않으니 화가 났다. 뒤돌아보니 어린 여자애라. 베로가 길 잃었냐고 물었다. 사실 그녀가 찾아온 건 목적이 있어서 매니검술 선생님인 걸 알고 마법단 지휘관 루시라고 소개했다. 저 녀석은 요즘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혼났다. 바투는 농담 아냐? 자기 나이는 맨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 그가 믿지 않으면 직접 보여줬다. 루시는 새 친구랑 산책하는 게 더 즐겁다며 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F가 스승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매우 흥미로워하며 그 애가 맨을 다시 만나길 매우 기대한다고 했다. 검마법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해서 검술 선생님이 정말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반은 겸손하게 모든 건 F의 노력 덕분이며 자신은 기본만 가르쳤고 그 애가 배우고 싶어 하는지도 물었다. 이 말에 딱 맞아서 목적이 드러났다. 검술 선생님과 실력을 겨루고 싶다는 거다. 강한 상대와 싸워야 자신도 강해질 수 있다. 전투가 바로 시작됐다. 미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녀가 엄청난 마법을 쏟아내 위협해서 검을 뽑았다. 몸을 풀지 않았지만 자기 방어를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성장이고 강한 상대와 싸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맨 눈에는 내가 기준에 못 미치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루시는 해봐야 알겠다면서 곧장 거대한 불구슬을 던졌다. 베로는 피하면서 접근할 방법을 찾았다. 계속 당하면 완전히 익어버릴 테니까. 그녀는 계속 불과 얼음을 마구 던졌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힘을 다 쓰지 않았다. 적어도 얼음 마법은 배일 수 있어서 선생님은 문제없다. 그 여자는 정말 그가 강하다는 걸 인정했다. 심하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미는 기습적으로 검을 휘둘렀다. 자신의 속도로 바로 근접했지만 상대 전신에 불꽃이 일어나 맨을 밀어냈다. 루시가 웃으며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충고했어. 마법 사용자 중에서 검술 사범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강한 마법을 쓰려고 했어. 사범은 그 모습을 보고 피하려 했지. 불꽃이 비처럼 쏟아졌고 그는 마법사와 맞서본 적이 없었어. 이 느낌은 정말 최악이야.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 최고의 반사신경이 아니었으면 경기는 이미 끝났을 거야. 그녀가 심각하게 거대한 얼음을 만들어 눌러버리려 했어. 하지만 그는 얼음을 베어내어 상대방에게 던져 공간을 만들었지. 루시는 불로 얼음을 증발시켜 다시 접근했어. 하지만 아직 모든 마법을 다 쓰지 않았기에 상대는 계속 밀려났어. 그는 그 작은 몸이 이렇게 많은 기술을 가진 걸 예상하지 못했어. 2번 위협당한 후 그녀도 최강의 필살기를 쓰려고 했어. 사범은 자신이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순간 몸 전체에 무언가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루시가 가하는 압력이 엄청나서 주변이 흔들렸지. 지진이라도 난 줄 알았어. 이 공격에 맞으면 확실히 죽을 거야. 다행히 그녀가 먼저 멈췄고 자신이 마치 어린애 같다고 인정했어. 마지막 마법이 베로를 흔들지 못했다면 정말 끝장이지. 이길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 그는 그녀가 멈춘 것에 감사하며 만약 아까 마법에 맞았다면 어떻게 될지 물었어. 루시는 확실히 산산조각 날 거라고 솔직하게 말해 사범을 겁먹게 했어. 그녀는 태연하게 참으면 그렇게 심하게 부서지지 않는다고 가족에 데려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 이 전투 후 그녀는 왜 F가 그를 존경하는지 이해했고 자신도 아버지를 이긴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루시는 속으로 그 아저씨는 분명 강할 거라고 생각했어. 덤으로 아까 공격이 그를 오싹하게 했는지도 궁금했지. 그는 웃으며 그 공격이 어려웠다고 했고 상대도 웃었어. 다음에 마법학원에서 또 만나자고 했지. 오늘 일은 꼭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어. 베로는 이런 종류의 재능은 없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 했어. 루시는 자신이 새로운 마법을 배우면 오늘처럼 찾아와서 시험해보겠다고 요구했어. 정말 대단하네. 장면 전환 F가 이미 기사단의 회복약을 전달하고 스승과 잠시 이야기하려고 했어. 기사단은 항상 그녀가 만든 마법약을 주문하는데 이건 꽤 흥미로워. 다칠 때마다 그는 약초로 만든 걸 사용하거든. 제자도 아침 싸움에 대해 미안하다며 메인에게 약 한 병을 선물했어. 루시가 들려준 이야기를 이미 들었어. 이제야 그가 진정한 단장임을 믿게 됐어. F는 그녀가 젊어 보이는 건 마법 덕분이라며 아무도 그녀의 나이를 모른다고 했어. 베로도 선물을 받고 제자에게 불만이 없었어. 이때 알루시아가 와서 메인과 할 말이 있다고 했어. 동생은 먼저 가겠다며 스승에게 나중에 만나자고 했지. 방에 들어가니 랜드라가 모험가 협회를 대표해 메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기사단도 메인을 초대했어. 주인의 요청이라는데 왜 그들이 메인을 알고 초대했는지 모르겠어. 베로가 뭘 가르쳐야 하냐고 묻자 제자가 첫 던전 공략과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스승의 검술 재능이 필요하다고 했어. 던전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옛날에 시도해본 적 있어. 몬스터 아이템이 매우 가치 있거든. 운이 좋으면 보물도 얻을 수 있어. 하지만 매우 위험해서 지금도 트라우마야. 첫 도전 때 심하게 맞으면 정말 무섭지. 리산드라는 스승이라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해. 알루시아는 이 제안에 별 관심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스승의 힘을 인정하길 원해.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도 동의했고 평소처럼 둘이 서로 물고 싸웠어. 이 모습을 보며 베로는 할 말이 없어졌어. 그들은 한순간도 화합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선 리산드라는 선생님께 귀주인과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어. 기사단 규칙상 지도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니까 바렐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뜻밖에도 모험가 협회의 본부가 기사단 바로 옆에 있어서 제자가 선생님을 데리고 들어갔어. 루시도 여기 있었고 바로 그를 앉히며 환영했지. 그는 왜 저 아이가 집처럼 편안하게 구는지 궁금했어. 더 중요한 건 무슨 일로 왔냐는 거였어. 그녀는 상대가 올 거란 소식을 듣고 들렀다고 했지. 리산드라는 그녀가 귀주인의 지인이라고 말했어. 그가 일어나 자신을 니두스라고 소개했어. 대체로 리산드라가 소개한 최고 모험가인 M을 매우 신뢰한다고 했지. 듣고 루시도 그를 추천해서 그를 더 안심시켰어. 비록 도움을 약속한 건 아니었지만 저 노인은 메곤이라는 보조를 소개하며 앞으로 함께 일할 거라고 했어. 그는 선생님이 모험가로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부터 알고 싶어 했어. 이 질문은 리산드라를 화나게 했어. 메건은 양보하지 않고 마법단 지휘관이라 해도 아마추어는 위험한 던전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했지. 바르는 그 말을 듣고 이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기뻐했어. 하지만 제자는 옆에 앉아 스승께 무례한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 그는 최근 변종 몬스터에 관한 보고가 많다고 말했어. 물론 문제가 생기면 협회가 책임지지만 경험 없으면 시작부터 포기하는 게 좋다고 했지. 근거를 위해 M은 두 사람이 전력을 다해 싸우길 요청했어. 이렇게 해서 M의 검술 실력이 이번 원정에 참가할 정도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 자양은 다시 그 여자아이와 맞붙게 되어 미안해했어. 하지만 그녀는 둘 다 승낙한다며 오히려 기뻐했지. 그렇게 그들은 수많은 모험가가 지켜보는 훈련장으로 갔어. 그 아이와 싸우는 사람은 드물었어. 왜냐하면 실력이 매우 높거든. 진짜 압박감이 느껴졌지. 리산드라는 이날을 오래도록 기다려왔어.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면 정말 안타까워. 작은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떠돌았고 어느 날 길에서 괴물에게 공격당했어. 부모님은 그녀를 살리려고 밖으로 밀어냈고 우연히 물에 빠졌지만 그 덕에 리산드라는 도망칠 수 있었지. 베로가 그녀를 찾아내어 치료해 주었어. 처음에는 부모님 생각에 고통스러운 발작이 자주 있었어. M도 새 가족을 찾을 때까지 그녀를 돌보겠다고 했어.
그렇게 그녀는 검술에 점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어. 캐 선생님 덕분에 그녀는 조금씩 즐거워졌지. 날마다 리산드라는 생기를 되찾았어. 게다가 모험가 직업에 아주 적합하다고 평가받았지. 얼마 후 부부가 그녀를 입양했어. 슬프긴 했지만 이건 그녀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매우 좋은 일이었어. 시골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몇 년 뒤 리산드라는 골드급 모험가가 되었고 도적무리를 만났을 때 망설임 없이 싸웠어. 그녀가 모험가가 된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자신처럼 불행한 일이 남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최상급 검술을 전파하려고. 그들은 예전처럼 진심으로 서로 인사했어. 브로우는 이게 자기 제자임을 기뻐했지. 자신도 최선을 다해 그녀의 기대에 보답했어. 현재 리산드라는 쌍검을 사용하고 있어. 실력은 확실히 평범한 사람을 훨씬 뛰어넘지. 하지만 M은 다 막아냈어. 그들의 속도는 정말 놀라워서 루시는 만족했지. 그는 랜드라가 항상 진지하게 훈련해서 이렇게 강해졌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녀에겐 약점이 있었고 M이 그걸 파고들었어. 단 2번의 공격으로 그는 제자를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뒀어. 이후 리산드라는 선생님이 예전처럼 강하다고 칭찬했어. 그는 겸손하게 10초만 더 있었으면 졌을 거라며 왼손의 약점을 지적했지. M은 이 이루 의심했던 걸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어. 후이 주인님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이제부터 그는 새로운 모험가들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 다음 날, 두 스승과 제자는 바로 일을 시작했다. 포르타, 니드릭, 그리고 살리카스가 행운의 3명. 이들이 지도를 받게 될 거야. 모두 은근모험가라서 어느 정도 경험도 있어. 던전에 들어가 3명은 마법 아이템으로 근처 괴물수를 파악했다. 아주 빨리. 그들은 고블린 무리를 제거했다. 2사람의 감시 아래 3명은 첫 임무를 자신있게 완수했다. 하지만 리산드라는 오늘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괴물수가 너무 줄어들어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데 그때 포르타가 공격당했다. 스승과 제자는 즉시 달려가 도왔고 그 생물이 특별한 괴물임을 알았다. 리산드라는 그를 제노그레이블이라고 불렀다. 던전 괴물이 줄어든 이유는 이 녀석이 다 먹어치웠기 때문이다. 맨 후,